예. 자, 지금 오늘 단체 상봉 2차 방문단이 지금 단체 상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금강산 호텔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산가족 상봉단이 현재 단체 상봉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상철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57번 5대항호 납북됐던 아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이복순 할머니가 아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대양호 예. 사건 하면 1972년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대양호의 이제 선원들이 25명이 납북되는 건데요. 네. 그 가운데 아들 정곤목 씨를 지금 43년 만에 어머니가 만나는 모습입니다. 예, 아들 정건목 씨 21살에 납북이 됐고 43년 만에 지금 어머니와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머니와 아들이 43년 만에 만났습니다. 상봉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1972년 서해상에서 오대양호를 타고 홍어잡이를 하던 중에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던 아들을 43년 만에 만났습니다. 네, 이 납북 어부였던 정건목 씨 7남매 중에 셋째입니다. 아들 2명의 아들 중 차남이었는데요. 이 어머니는 아들이 참 착하고 우애가 깊고 활달한 아이였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21살이었던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만난 정건목 씨 어머니께 고생하셨지 아들 살아 있다 울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현장음을 좀 들리면 좋겠네요. 64살 된 거죠? 예, 아들이 21살에서 43년 지났으니까 64살. 네. 세월이 많이 이제 흘러갔고 보좌관에 만나고 있는 모습이고 아들은 이제 북한에서 가족을 또 이룬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복을 입고 어머니의 목숨을 꼭 잡는 분이 며느리인 것 같아요. 네, 며느리로 보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오셨는데요. 처음 만나자마자 정건목 씨 엄마라고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4살 많잖아. 내가 알지 뭐. 내가 그리 알아. 그래 알아. 내가 다 알아. 4살이 많다. 가족 내가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되지 뭐. 그래. 칠남매 중에 세 번째고 이번에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여동생도 같이 우리 다 있어. 금강산에서 네. 예. 함께 어릴 때 오빠를 함께 같이 만나고 자랐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누나와 예. 여동생도 함께 상봉하고 있습니다. 예. 오빠 10살 때인데 10살. 그렇게? 남매가 지금 얘기하고 있군요. 아, 12살이네 12살. 지금 이제 전후에 납북됐던 그 전후 납북자가 현재 한 500여 명이 북측에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이제 80% 이상인 400여 명이 다 거의 납북 선원들입니다. 이런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매번 한두 명씩 이제 상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건목 씨가 그리던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정건목 씨는 43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오대양호 납북자 외 국군포로 상봉도 요청했지만 북한이 생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이 부분은 또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200명 외에 50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 확인을 우리 측이 요청을 했는데요. 북측이 19명에 대해서만 생사 확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 19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이 정건목 씨입니다. 네, 이건 모두 이제 아흔 가족이 2차 상봉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중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납북자 가족이었고요. 71번 가족이 이제 확인이 나오고 있군요. 전규명 씨, 전규명 할아버지입니다. 86살의 전규명 할아버지의 상봉 장면. 예, 아내와 아들을 상봉합니다. 부부가 만나는 거죠. 할아버지가 여기서 올라가셨고 북한의 아내와 아들을 아들을 함께 이제 만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쟁 때 의용군으로 짐집돼서 포로로 잡히면서 가족과 이별하게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왕석이.
네, 할아버지 한 번에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상봉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한 번에 그때 알아보셨는지도 뱃속에 아드님이 궁금하고요. 있었는지 생각나세요? 아, 못나죠. 모르셨어요? 어머님 아내 계시니까 어떠세요? 어? 어머님 2년밖에 못 살고 헤어졌다면서. 그렇게 이쁜데, 예뻐요. 키가 작아. 근데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렇지. 그때 키 컸는데, 아, 그때는 키가 컸는데 아주 키가 왜 작아졌다. 키가 작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글쎄요. 있습니다. 그 자세히 뭐, 이게 기억이 안 나셔요? 그분은 누구세요? 어머니? 어머니 기억이 안 나요? 시어머니? 기억이 안 나시나? 그러니까 이건 전규명 할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진을 지금 건네받고 있습니다. 북측 조카가 건네준 사진입니다. 65년 만에 다시 보는 어머니 사진이겠네요. 우리 엄마? 어머니예요. 이 전쟁 때 의용군으로 징집돼 이제 포로로 잡혀서 영영 이별을 했는데요. 네, 북한에 남겨진 부인과 아들이 65년 만에 상봉했습니다. 어떻게? 상봉 전에 부인 만나면 사진을 미안하다, 가지고 있어. 그동안 고생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진을 잘 어떻게 가지고 전하셨는지도 있어요? 궁금합니다. 사진을 어떻게 하지? 전규명 할아버지가 86살 아니, 어떻게? 부인 한은전 씨 사진이 아들 어디서 전환식 씨. 나셨냐요? 유일한 부부 상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 네. 이번 상봉단에 이제 모두 13가족이 부녀, 부자 이런 직계가족 상봉인데요. 그 가운데 단 한 가족이 지금 부부 상봉까지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분 다 전규명 할아버지, 한음전 할머니 귀가 또 잘 안 들려서 이렇게 예. 의사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막내. 그래도 가족이라면 이 표정만 보면 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65년 만에 만나는 아내입니다. 그때는 참 고운 새색시였을 텐데 이제는 주름살도 깊게 패인 모습입니다.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내고 계십니다. 차분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지만 아내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든 4살에 돌아가셨어요. 2년밖에 못 살고 헤어졌다고 아까 현장음으로 좀 네, 들었는데요. 돌아가시고 2년을 살고 또 아버지. 65년 만에 만난 부부. 이번 삼촌의 2차 상봉단의 유일한 일찍 부부 돌아가셨어요. 상봉입니다. 5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참 예뻤던 부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놈들이 그저 저거 뿌리잖아. 심의원 세균무기. 가족사 세균무기 오래전에 있었던 뿌려가지고 얘기를 이제 그 기억을 요동을 해서 더듬으면서 지금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전규명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왼쪽에 이제 모자를 쓰신 분, 이게 할머니는 고향이 생전에 계셨죠. 함경북도 개풍군. 1950년 6.25가 터지면서 북한 의용군에 강제로 이제 징집이 됐다가 포로로 잡히면서 가족과 헤어졌고 부산 수용소에서 1년, 거제 수용소에서 2년을 네, 그렇습니다. 보내고 이제 남한에 이제 살아왔죠. 지금 이제 조카가 건네준 어머니의 사진을 이제 60여 년 만에 보고 어떻게 이 사진을 찍게 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 굴곡진 역사가 만들어내는 애끓는 사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귀는 잘 안 들리지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60여 년 만에 잡아보는 아내의 손입니다. 예.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아내 또 아들과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못하는데. 자, 다음 테이블은 네, 75번 네, 안윤주 씨의 상봉 장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남매간 상봉입니다. 예. 전될 때 징집을 피하려다가 가족들 놔두고 혼자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장남으로 혼자 피난이 와서 65년 동안 항상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민군의 이제 징집을 피하려고 이제 토굴에서 혼자 숨어 지내다가 상황이 좀 불리해지면서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혼자 장남으로서 야반 도주를 해왔다 이런 죄의식을 갖고 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온 여동생들에게 예. 꼭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를 미리 하셨는데요. 세 여동생 중 2명과 함께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에 또 있어? 동생 있었어? 여자? 예, 안윤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지금 87이신데 상당히 그 정정하죠. 네, 그러시네요. 이번에 뭐 휠체어 상봉도 많고 좀 불편한 몸으로 상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참 고향이 평안남도 안주입니다. 지금 이제 안윤준 할아버지께서 동생들에게 내가 사죄하는 거야.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일어서서 동생들하고 60여 년 만에 재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싶다고 하셨잖아요. 3대 독자로서 아주 이제 귀하게 자랐는데 그렇게 부모님을 미처 모시지 못하고 혼자 남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여동생이 윤자 81살, 75살인데 금강산 가기 전에 가서 오빠가 미안하다. 내가 짊어져야 할 일은 너희들이 대신했구나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도 이제 동생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죄인이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동생, 어머니, 아버지 다 할머니까지 다 저거 했는데 내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있으면 내가 그 책임 다 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갖고 너희들 그 짐을 전부 다 안고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꼭 만나면 내가 사죄하려고 그랬어. 우리는 길에도 너무나 오빠가 없어도 경미하는 원수님의 품에서 훈훈한 주택을 주고 북측 가족들이 가족들이 이제 약간 좀 정치적인 발언들을 이따금씩 네. 계속 하는 걸 상봉 전에 들을 수가 있어요. 북측에서는 항상 어떤 네. 뭐 사상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준비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안윤준 할아버지 같은 경우 3대 독자였고 인민군이 이제 자신을 입대시키려 해서 이제 도피하는 과정에서 동생들과 이제 헤어진 네. 그런 부분. 부모님과 동생들을 모두 놔두고 혼자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너무 큰 짐을 졌다 사죄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거듭 했습니다. 예. 똑같이 예뻤던 여동생들이 어느새 할머니가 된 모습입니다. 내 동생들 피부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좋다라고 상봉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다시 언제 볼지 기약이 없으니까 너무나 슬프다라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네, 이제 77번 네, 조순전 할머님 이제 여동생들 2명을 상봉합니다. 이 조순전 할머니의 경우 북녘에 이제 여동생 셋과 이제 언니 2명이 이제 살아있는데 언니 2명은 다 돌아가셨고요. 최근에 이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그 북측에 있던 언니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를 남측에 살아있는 조카와 극적으로 상봉했고요. 이번 상봉장에도 함께 했습니다. 조카 장순근 씨와 함께 방문을 해서 일남 중이었는데 일사후퇴 때 오빠와 둘만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헤어진 새 여동생을 만나게 된 모습입니다. 마치 그 새 쌍둥이라 할 정도로 하도 믿을 정도로 참 닮은 모습이군요. 눈매가 막내 이모님이 자매들이 참 항상 너무 예뻤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어깨를 두르고 등을 오른쪽에 사는 데가 어디야? 계신 분이 우리 남측의 조준선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제는 닮았죠? 과자면이 없어지고 벽성 5배 산단 말이야. 아, 벽성군, 그렇게 벽성군이야. 컸었지 면은 어디 사는지 그런 그동안의 65년간의 기억을 쭉 갖고 있습니다. 항해도 벽성군이 고향이었는데요. 일사후퇴 때 헤어졌던 동생들과 만났습니다. 미안함과 반성이 교차하는 문영내에 올 때 배 살짝 돼서 우리 어머니가 야 순전인 것도 배내 문영내에서 올 때 만났습니다. 근데 북녘의 여동생들은 물론이고 이제 남녘의 언니까지 너무나 네 자매가 한 형제라고 알아볼 만큼 닮은 모습이야. 맞아. 그냥 아주. 그래서 상수 같은 이라고 남측에 있던 오빠와도 함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미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오빠는 세상을 떠났고요. 네. 이렇게 뭐 앉아서 말씀을 나누면 자신은 뭐 1년 동안 얘기해도 다
할 얘기를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12시간 동안 이제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단 2박 3일 그것도 단 12시간 만에 만남이고요. 그 첫 만남에 지금 첫 단체 상봉의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옆에 저 조순재 할머니 옆에는 취재 기자가 이제 이렇게 만나다니. 취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YTN 취재 기자이시고요. 네, 위원장님, 네. 세 자매, 네 자매가 만났습니다. 저때 기분이 좀 어떨까요? 그 65년 동안 그 가족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참 얼마나 이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장면을 보고 계시는 지금 만남 갖지 못하시는 대부분의 그 이산가족들 참 아마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가슴 아파하고 나는 언제쯤 저런 상봉 인사에 뽑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조순전 할머니의 아들들, 남쪽에 있는 아들들이 가게도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북측의 가족들에게 우리 집안 가게도가 이렇다 보여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매들이 참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다워 보이죠. 그렇죠.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쌓였겠습니까? 사진도 나오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좀 하룻밤도 좀 같이 자고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이 뭐 족보, 사진,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있었던 기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흔적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상봉 장소에 이제 들고 가는 그게 아주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단 2박 3일 이제 만나고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렇더라도 서로의 이제 가게도나 이런 것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다들 많이들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 세월의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순전 할머니 특히 이제 어젯밤 속초에서 머물면서 거의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셨을까요? 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설레기도 하고 또 믿기지도 않고 그런 마음들일 텐데요. 위원장님, 65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 그 전날 밤 이렇게 잠을 못 이루신 분들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가족이 하루만 떨어져도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65년 동안 매일을 이렇게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당장 뛰어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같은 모르는데 그 남북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이산가족들은 가슴속 깊이 정말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들이 많으신데 하루빨리 좀 이렇게 좀 상봉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북측으로선 사실 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체제 붕괴에 혹시 요인이 될까 이런 좀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이산가족 상봉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룻밤, 이틀밤 함께 자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북측이 이제 만나는 것 자체도 너무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이 금강산의 2008년 금강산 면회소를 완공하면서도 그 남과 북의 그 북측이 각각 따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 쌍둥이형 빌딩으로 지었습니다. 서로 이제 한 공간에서 잠자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도 북측이 조금 선뜻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례화가 되면 좋을 텐데 북측이 여기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가끔씩 1년 반 또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도 참 어렵사리 남북이 합의를 보는데요. 예, 59번 가족을 잠깐 보셔야겠는데요. 네, 이석주 씨의 만남입니다. 전쟁 중 서울에 홀로 내려와 가족과 헤어졌고 평생을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사셨다고 합니다. 북측 아들을 만나는 부자 경우죠. 상봉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최고령 할아버지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것 아주 깔끔하게 입도록 옷밖에 더 있냐 그래서 직접 시장에 가서 양복을 사오셨고요. 뭐 와이셔츠와 넥타이 또 구두까지 다 일습으로 준비해서 아들을 위해 이제 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복받치는 감정에 눈물 채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예, 100살이 거의 다 되셨습니다. 99살이시고 최고령이죠, 남북한 통틀어서요? 이번에 98살 이제 할아버님 딱 두 분, 최고령자 두 분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수상현 할아버지와 엊그저께 13일이 마침 99세 생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다 이번 상봉 소식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병신생
자네들께 좋은 게비야. 이쪽에 안에는 이미 숨졌고 동생들도 숨졌거나 아파서 못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조금 떴어요. 아버지가 조금 그게 잘못이었구만. 많이 닮았네요. 북측 가족들이 좀 상당히 좀 그 감정을 많이 절제하고 좀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석주 할아버지는 너무 눈물을 흘리시면서 손수건을 뭉치게 됩니다. 회안이 교차하면서 지금 98에 아, 그러게 있지 않습니까? 오열하는 평생을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다 함께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혼자만 남치게 살아남았다는 그런 약간 죄책감 없이 살 수가 없겠죠. 1950년도에 징집영장에 나와서 북한에 군인으로 끌려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뽑히기 시작됐고 혼비백산하던 과정에서 탈출해서 혼자 남으로 내려왔다. 아버지! 할아버지요! 이석주 할아버지. 장사하셔서 네, 큰아들 이동욱, 손자 이용진 씨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제 장수하시라는 지금 아들의 얘기가 잠깐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그 어르신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참 미안해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90을 앞두고 계신데 이 7순 8순을 마다하셨어요. 왜냐면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걸 해드리지 못해서 고려하다 생각하면서 저희가 참 그게 가슴이 아프고 그랬죠. 근데 모든 아마 이사갈 때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닐 텐데요. 네. 분단의 비극이 빚은 아픔들입니다. 돈을 위해서 말입니다. 네, 아들, 손자가 정말 닮았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등등해요, 아버지. 이석주 할아버지도 이렇게 사회들이 가계도를 만들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 가계도도 아들이나 손자에게 또 전달을 하시겠죠. 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요조살 가시오, 지금 뭐 할아버지. 귀도 잘 안 들리셔서 보청기도 하고 계신데 아버지 그 60여 년간 담았던 그 회한의 눈물 끊임없이 흘리고 계십니다. 예. 자, 3시 반부터 단체 상봉이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뭐 거의 이제 상봉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일 거고요. 네. 지금 화면은 약간 순차적으로 앞서 녹화된 화면을 잠깐 보셨습니다.